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방정식, 부등식과 속도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건데, 가장 중점을 둘 내용은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 또 하나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읽을 거냐, 이런 내용을 중점으로 좀 보면서,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좀 합니다. 자, 1번 문제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2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액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생각하고, 그지? 함수 fx.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를 fx로 놓고 fx를 미분해서 3x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될 텐데, 그러면 3x로 역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두 근이 0과 2가 나왔으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 x가 2일 때의 함수값들을 일단 각각 구한다 이거야. 0 집어넣으면 2가 되고, 2 집어넣으면 8-12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해서 이 그래프를 일단 xy 평면에다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만 하면 돼. 0,2를 xy 평면에다 일단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니까 대략 한 요 정도, 그지? 2, 마이너스 1을 표시해서 지금 표시한 이 두 점의 위치가 극대극소야, 극대극소. 그러니까 x축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돌아갈 테니까 x축과 세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x축과 세 점에서 만나면 얘가 세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앞에 개념 정리에서도 했었지만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그리는 연습, 이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야. 자, 두 번째 문제로 2번 문제로 가서,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인데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15 마이너스 k 이퀄 0 이렇게 돼 있어. 앞서서도 한번 개념 정리에 설명했지만 여기에 지금 k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서 마이너스 k를 넘기는 변수 분리의 방법을 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식들을 편의상 fx는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에 12x제곱 더하기 15를 fx로 놓고 k만 gx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k만. 자, 이렇게 해놓고 이 fx만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gx는 k라는 상수함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해결을 해보면 돼. 그래서 자, 이쪽에다가 fx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처럼 f'x를 일단 만들고, f'x는 뭐냐면 12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4x 이렇게 미분했어. 그 다음에 얘는 12x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좀 더 인수분해하면 12x에서 x-2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그러면 f'x가 세 실근을 갖고 있으니 f0도 구하고 f의 2도 구하고 f의 마이너스 1도 일단은 구하자 이거야. 0, 2, 마이너스 1에서의 각각의 극대극소를 찾는데 f0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15야 여기에 15. f2는 x에다 2 집어넣어서 16에다 3 하면 48에다가 그 다음에 8, 4, 32에다가 2 집어넣으면 48에다가 더하기 15 이렇게 될 테니까 48 없어지고 얘네들 계산해서 마이너스 17인 거지.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3 더하기 4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15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7에다가 마이너스 5, 10 되겠다, 그지? 자, 이렇게 이 세 개가 결국은 뭐냐면 극대극소지, 극대극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fx 그래프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할 건데, fx 그래프는 0,15를 지나고, 여기 0,15, 2, 마이너스 17도 지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0도 지난다 이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 10이야. 이 세 점을 꼭지점처럼 돌아갈 텐데 4차 함수였잖아 원래. 그러니까 내려와서 여길 찍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fx 그래프지. 얘네들을 극대극소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k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gx가 k야. gx. 요 k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야만 4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만약에 k가 이렇게 지나가면 2점을 만날 거고 k가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면 한 점에서 만날 거고 이런 상태니까 gx의 위치를 잘 보면 15와 10 여기 높낮이만 보는 거니까 15와 10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이거야. 15와 10 사이에서. 그래서 k의 범위는 15보다는 아래, 10보다는 위에 이런 상태로 움직인다라고 그림상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문제뿐만 아니라 나머지 다른 문제들도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근과 다른 한근을 갖는데 중근과 다른 한근. 역시 방법은 변수분리야. 변수분리. 방법은 똑같아. 변수분리. 자, 세 번째 문제에서 16x 세제곱에 마이너스 12x제곱 빼기 24x에 마이너스 k콜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나 마이너스 k는 이쪽으로 넘겨서 함수 fx를 16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라고 하고 또 다른 함수 gx는 k라고 하자 이거야.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자, fx를 미분한다 이거야. 미분하면 48x제곱 마이너스 24x 빼기 24인데 그러면 24로 묶어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지?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24에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그러면 x값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1 나와.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는 경우와 f에다가 1을 집어넣는 이 두 개의 함수값을 찾아.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이 들어가면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더하기 12가 돼서 얘가 자, 7 되겠다 이거야. 7.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6 마이너스 12 빼기 24. 자, 이렇게 돼서 답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자, 얘 둘을 뭐라 그래? 극대와 극소라고 하자. 그래서 xy 평면에 그림만 그냥 정확하게 일단 그릴 건데 마이너스 2분의 1, 7 그랬으니까 한 요 정도 대략 마이너스 2분의 1, 7 이렇게 찍어주고 얘는 1, 마이너스 20이니까 요 아래쪽 1, 마이너스 20을 지난다. 그리고 반드시 x가 0일 때 y절편 원점을 지나간대.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원점을 지나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태의 곡선일 건데 gx 그래프가 k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k가 만약에 여기 있잖아. 여기 예를 들어서 k 그러면 하나의 양의 실근 두 개의 음의 실근이지. 왜? 음의 실근하는 건 y축보다 작은 쪽이니까 얘도 음수, 얘도 음수, 얘는 양수. 그러니까 양의 실근 하나, 음의 실근 두 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이니까 중근을 가지려면 접해야지. 그래서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 자리가 K겠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K는 7이어야만 한다. 그래야 중근과 또 다른 실근. 근데 K가 이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어서 마이너스 20이 되면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K는 위쪽에 접하는 경우 7이거나 아래쪽에 접하는 경우 마이너스 20이거나 이런 상태로 K 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K들의 합을 구하래. 그러니까 이걸 무슨 공식처럼 자꾸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지. 자, 네 번째 문제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대. 자, 네 번째 문제.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다. 근데 모든 실수라는 말은 일단은 x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얘가 양수다라는 말인데, a를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넘기지 않아도 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넘기겠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함수 fx가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고 또 다른 함수 gx를 편의상 마이너스 a로 할 건데, 마이너스 a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자 이거. 이렇게. 그 말은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항상 위에 있다, 크다, 위에 있다 이 말이야. fx의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요 fx를 먼저 그려보자 이거야. 일단 4x 세제곱 마이너스 4x가 되고, 얘는 4x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러면 4x에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x가 0, 1, 마이너스 1 3개가 나오니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거 세 가지. x가 0일 때는 0,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세 개를 일단 그려놓고 문제 0,0을 지나고 1, 마이너스 1을 지난데, 여기 이쪽 1, 마이너스 1 역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반대쪽 이 세 점을 지나는 4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4차 함수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 점에서 돌아 나가야 돼. 돌아 나가고 돌아 나간다. 4차 함수 그래프가 현재 이건데, 이 fx 그래프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gx는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래쪽에. 근데 그놈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이 아래쪽에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a라는 놈이. 그럼 얘가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마이너스 1까지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인 거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만 곱하면 a가 1보다는 크거나 혹은 같아야 된다. 해서 역시 4번 문제도 그냥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 변수 분리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런 방식. 근데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꼭 이렇게만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가급적이면 이 방법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5번 문제 보면은 5번 문제도 사실 4번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인데 fx, gx가 0과 3 사이에서, 지금 이 문제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했다는 거고 5번 문제는 x값에 특별한 범위가 있어서, 자 5번 문제에서 보니까 함수 fx를 5x 세제곱 마이너스 10x 제곱 더하기 k라고 하고, 함수 gx를 5x 제곱 더하기 2인데 x의 범위가 0과 3 사이에서는
fx가 gx보다 크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fx가 gx보다 크니까 fx랑 gx를 여기다 일단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놓고 보면 자 이렇게 돼. gx 자리에다가 자 이렇게 넣었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이 그래프를 내가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위치만 바꿔서 얘네들은 이쪽으로 넘어가, x들은 저쪽으로 넘어가고 k만 이쪽으로 넘어온다 이거야. k만. 그러면 5x 세제곱에 이게 넘어와서 마이너스 15x 제곱에 마이너스 2가 k가 이쪽으로 넘어갈 테니까 자 요렇게 될 거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다. x의 범위 0에서 3까지 사이에서. 그래서 나는 그냥 편의상 얘를 fx, 편의상 얘를 gx, fx랑 gx를 살짝 바꿨어. 그지? 자, fx랑 gx를 바꿔놓고 fx를 미분해. 그러면 15x 제곱에 마이너스 30x가 되니까 얘는 15x로 인수분해해서 x의 값이 0과 2가 나왔으니 f0하고 f2를 구하겠지. 자, f0은 얼마야? 0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가 되고 f의 2는 얼마야? 2 집어넣으면 8, 5, 40에다가 4니까 60에다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마이너스 20인데 f0이 마이너스 2고 f의 2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결과적으로 xy 평면에다가 그래프를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지금은 이제 xy 평면을 일단 생략해서 0, 마이너스 2랑 이 자리가 0, 마이너스 2고 이 자리가 2, 마이너스 20인데 그래프는 이런 상태인데 문제를 잘 보면 0부터 3 사이만 볼 거야. 0부터 3 사이만. 그래서 뭐까지 해줘야 되냐면 F3 양끝 범위 3을 한번 넣어봐. 3. 그러면 이게 얼마야? 27에다가 5 곱한 거. 그지? 27에다가 5 곱하면 135인가? 그 다음에 9에다가 15 곱하면 역시 135야. 해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3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돼서 3에서 함수값이 마이너스라는 건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요 자리가 3에서 마이너스 2였다. 근데 저 범위가 있기 때문에 0부터 3까지만 볼 거잖아. 0부터 3까지만. 그러면 3을 넘어가는 이 그래프는 생각하지 말고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이 그래프도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래프가 딱 요렇게만 남는 상태고 양끝 범위가 등호가 없으니까 빵꾸 하나 뚫어준다 이거야. 자,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 위에 있대. 그럼 마이너스 k는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k가 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상태.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22보다 더 작은 상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2보다 더 작은 상태인데 만나는 것까지는 된다 이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간다. 답은 k가 얼마? 2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변수 분리를 통해서 문제들을 좀 접근해 가야 되겠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야. 6번. 자, 6번 문제는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속도 가속도는 앞에서 사실은 개념 정리할 때 설명을 많이 안 했어.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 6번째 문제에서 보면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물체의 위치를 x라고 하고 그 위치가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었대. 그러니까 x는 위치, 근데 그 위치가
시간에 관한 함수다 이거. t는 시간이야. 여기에 써있지 않아도 있지, 써있지 않아도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거야. 저 부분을 꼭 생각을 해야 돼. 자, 만약에 이런 거지. 이게 이제 땅바닥인데 문제가 바닥에서 지상 25m 위치니까 건물이 있어. 이렇게 25m짜리 건물이 있어. 건물에서 공을 던져. 그러면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상황을 이렇게 식으로 준 거야.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양을 식으로 표현해 놓은 거. 이게 지금 6번 문제인데, 그러면 공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테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떨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잘 보면 올라가면서 당연히, 이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부터는 속도가 음수로,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면서 빨라지겠지, 당연히. 그지? 올라가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멈췄다가 돌아서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저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야. 해서 문제가 돌을 던져서 3초 후에 속도를 구해라.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을 구해라. 최고 높이를 구해라.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자, x를 미분한다라는 게 뭐냐? x는 위치야, 위치. 이거는 위치. 쉽게 말해서 거리.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t로 미분하겠다. 자, 사실은 x'이라고 쓰긴 하지만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정확한 거야. dt, dx, dx, dt. x를 t로 미분했다. 어쨌거나 자, 얘를 미분한다 이거야. 그러면 0, 20, 10t. t로 미분하는 거니까. 자, 요거를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도. 근데 만약에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자, 이렇게 썼어. 2번 미분했다. 그럼 얘를 또 미분해. 그럼 상수 없어지고 t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이 남어. 이게 가속도. 이 정도 내용이면 사실상 충분하다 이거야. 그래서 문제가 3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t가 3초일 때 속도는 여기다가 3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가속도는 여기에 상수니까 그냥 마이너스 10. 이렇게 정리하면 돼. t가 3초일 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저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올라갔다가 멈춰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올라가서 멈췄다는 건 속도가 0이 되는 상태를 최고 높이라고 하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상태. 다시 말해서 t가 2일 때 이게 최고 높이, 속도가 0이 되는 상태. 그때의 위치는 t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x가 25 더하기 40에 마이너스 4, 5, 20이니까 최고 높이가 얼마냐면 45m. 이렇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최고 높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2초. 최고 높이는 45.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래.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의 속도. 그러면 속도는 속도인데 바닥에 부딪히는 시간,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니까 높이가 0이 되는 순간이잖아. 높이가 0이 되는 순간. 이 높이 있지 이거. x가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얘가 0이 되는 순간.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로 나눠. 그럼 t가 5초가 나올 건데 인수분해하면 5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은 어쨌건 음수니까 안 되고 5초에서의 5초일 때 바닥에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t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0에서 20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0. 이게 바닥에 떨어질 때의
순간 속도가 된다 이거야. 어쨌거나 기본적인 저 그래프를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들은 해결이 될 거라 이거야.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x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고 x를 2번 미분한 게 가속도가 돼. 그리고 속도에서 만약에 t가 3일 때 속도라는 말은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고, 물론 여기에다가도 3을 대입하긴 해야 되는데 가속도는 대입할 게 없는 상수니까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저 그림을 이해하면 돼. 저 그림을 이해하면 다 해결이 된다. 자, 7번째 문제인데 7번째 문제는 그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 속도 그래프. 그 속도 그래프를 좀 설명하면서 일단 문제풀이 하기 전에 속도 그래프를 좀 설명하면서 가자 이거야. 이게 VT 그래프야. VT. 속도에 관한 그래프다.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야.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거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이게 뒤로 가는 게 아니야. 빨라지다가 느려지다가 t가 3일 때 0이잖아. t가 5일 때도 0이지. 그래서 t가 3일 때 5일 때 이때는 속도가 0이다 이거야. t가 3일 때 0, 함수값 0, t가 5일 때도 0. 근데 지금 얘는 뭐냐?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거니까 사실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빨리 가다가 느려지는 거니까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상태. 이거는 쉽게 말해서 앞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얘는 뒤로 가고 있는 거지. 뒤로 점점 빨라지다가 뒤로 느려지는 거니까 얘는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3과 5에서 속도가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니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방향을 바꾸는 자리야. 방향을 바꾸는 자리. 얘도 방향을 바꾸는 자리.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방향을 바꾸는 자리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된다. 방향을 바꿨다. 그리고 이 영역은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고 이 영역은 뒤로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야. 그래서 속도 그래프를 이해할 때는 대략 이 정도 내용을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으니, 거기 기억에서 보면 t가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랬으니까 이거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니은에서 t가 2일 때라는 거 어디야? 대충 2가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한 이 정도 있다고 쳐. t가 2일 때 이 말이지. t가 2일 때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요 영역은 양의 방향, 앞으로 가고 있는 자리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거야. 자, 디귿에서 t가 5일 때 가속도가 0이다 그랬는데 t가 5일 때는 속도가 0이야. 속도가. 그러면 저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가속도라는 거는 속도를 미분한 거야. 속도를 미분한 거. 근데 속도를 미분했다라는 건 어떤 얘기냐?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의 상태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접선을 그렸을 때 이 점 있지? 이 점. 이 점에서 이 기울기가 가속도야. 그러면 가속도라는 건 어떻게 돼? 점점 음수로 변하고 있지. 기울기가 점점 음수로 변하고 있다가 3에서는 기울기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t가 5일 때 가속도라는 건 5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라 양수다 이거야.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지. 만약에 가속도가 0이 되는 자리를 찾아라 그러면 이 자리야, 이 자리. 이게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야. x축과 평행한 자리. 이 자리. 요렇게 두 개가 가속도가 0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속도 그래프에다가 접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가속도라는 얘기다. 그래서 7번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현재 맞는 거지. 자, 8번 문제는 이제 변화량,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좀 생소한 문제일 수도 있어. 8번 문제.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시모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바깥쪽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날 때 돌을 던지고 3초 후에 바깥쪽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지금 반지름이 지금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얘기지.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이런 상태가 될 거잖아요. 점점 이렇게 호수에 동심원이 점점 커져가는 상태. 그런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20cm씩 늘어나고 있대. 매초 20cm씩. 그러면 지금 최초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가 20cm씩 늘어가고 있다 그랬으니까 t초 후의 상태는 얘가 20t만큼 늘어났겠지. 20t만큼.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반지름이 원래 R이었는데 t초 후에는 반지름이 이만큼 더 늘어나서 20t만큼 더 늘어난 이런 상태에 동심원이 그려지겠다 이거야. 1초에 20, 2초에 40, 3초에 60, t초에 20t만큼. 그래서 이 호수의 넓이는 r 더하기 20t의 제곱의 파이라는 거지. 일단. 그치? 근데 처음에 반지름이 얼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r은 생략을 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겠다 이거야. 이렇게. 되지 뭔 말인지? 원래 반지름 얼마짜리 호수에다가 뭐 기타 등등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반지름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냥 돌을 던지는 순간부터 20cm씩 점점 동심원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넓이에 관한 식이야. 근데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 S는 400T의 제곱파인데 넓이의 변화량을 구하라는 말은 미분계수를 찾으라는 거라서 얘를 미분하면 800파이T가 되고 3초 후에 가장 바깥쪽 넓이니까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2400파이가 되겠지. 자, 요렇게 해서 변화율을 따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변화율에 관련된 문제는 넓이에 관한 식을 먼저 만들고 그것의 미분계수를 찾아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마지막에 대입해서 마무리만 해주면 돼. 물론 지금 8번 문제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8번 문제 하나를 가지고 변화율을 이해하는 것들은 사실은 쉽진 않은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냥 설명을 하나 하자 하면 이런 거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자, 우리가 보통 있잖아. 원의 넓이를 파이 r의 제곱이라 그래. 그러면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인데 저게 어떤 상태냐면 반지름이 r이잖아. 반지름이 r. 반지름이 r인 원의 넓이가 하나 주어졌는데 이 원이 커질 때 말이지. 이 원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잘 봐봐. 그러면 커질 때 어떻게 커지냐면 원 둘레만큼씩 커지겠지. 이렇게. 저 원이 커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조금씩. 마치 우리가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감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루마리 화장지를 계속 감으면 원이 점점 커지잖아. 근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감을 때마다 화장지가 점점 두꺼워지는 상태니까 우리가 원이 커진다라는 건 둘레의 길이만큼씩 커지는 거야. 둘레의 길이만큼씩.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2가 떨어져서 2파이R이 되지. 자, 2파이R이 뭐야? 원둘레잖아. 원둘레. 파이R의 제곱은 넓이인데
변화율이야 이거. S를 미분한 거 변화율. 변화율은 얼마다? 둘레의 길이다. 이게 변화율을 뜻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은 둘레의 길이다. 이 말이 원이 커져간다는 얘기는 둘레에다가 마치 두루마리 화장지를 감듯이 점점 커져가고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여기 앞에 8번 문제에서 하고 있는 거지. 자, 어쨌거나 오늘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문제들을 좀 했는데 물론 오늘 한 거 가지고 다 이해가 되긴 좀 힘들지만 오늘 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수 분리는 꼭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앞에서 평균 변화율도 했고 속도, 가속도도 했고 그 다음 극대극소도 했고 다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대칭성, 주기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제 그래프 해석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정리한 뒤에 다음 시간에 내용을 잘 들어보면 일단 미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겠나 싶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